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순간 중 하나인 시험 합격과 취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담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남들 놀 때 잠 줄여가며 공부했고 스펙도 남부럽지 않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보다 공부 못하던 친구는 대기업에 턱하니 붙고 저는 면접장 문턱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이럴 때 저의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단순히 운이 없었다라고 치부하거나 노력이 부족했다며 자신을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합격과 취업은 단순히 노력의 총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주가 가진 에너지의 흐름과 사회가 요구하는 규격이 맞아떨어지는 타이밍, 즉 때와 그릇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운과 취업운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면은 당연히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겠죠. 하지만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뿌리는 같을지 몰라도 피워내는 꽃은 엄연히 다른, 마치 성격이 정반대인 쌍둥이와도 같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을 뚫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선 시험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시험을 관장하는 십성을 인성으로 봅니다. 도장 인자를 쓰죠. 이는 말 그대로 학문, 문서, 자격증, 그리고 끈기를 의미합니다. 자, 쉽게 말해 입력의 에너지입니다. 엉덩이 무겁게 책상에 앉아 지식을 내 머릿속으로 빨아들이는 힘, 세상과 잠시 단절하고 고독하게 나와의 싸움을 견뎌내는 힘이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거나 좋은 인성운이 들어올 때 우리는 뇌가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는 경험을 합니다.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좀이 쑤시지 않고 책을 보면은 문장의 행간이 읽히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저도 사법시험을 합격할 때 그랬습니다. 반면 취업운은 다릅니다. 이는 관성의 영역입니다. 벼슬 관자를 씁니다. 관성은 나를 둘러싼 울타리, 조직, 직함, 그리고 명예를 뜻합니다. 시험운이 나를 채우는 힘이라면은 취업운은 나를 사회라는 틀 안에 가두고 소속시키는 힘입니다. 내가 조직의 시스템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직이라는 거대한 주체가 나를 얼마나 매력적인 부품으로 인식하는지가 바로 관성의 작용입니다. 여기서 현대인들의 비극과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급제라는 시험, 즉 인성이 곧 벼슬을 의미하는 관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이었지만 현대 사회는 이 연결고리가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토익 만점의 온갖 자격증을 취득한 그야말로 고스펙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주를 열어보니 인성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공부 머리는 타고났고 문서를 쥐는 힘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지식은 박사급인데 나를 담아줄 그릇인 직장운이 약하다 보니 면접관들 눈에는 우리 회사에 와서 묵묵히 일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것 같은 사람, 혹은 너무 똑똑해서 금방 나갈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친구는 계속해서 자격증 개수만 늘리고 있었는데 저는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높은 점수가 아니라 눈높이를 조금 낮추더라도 일단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필기 시험이라는 티켓은 쥔 것으로 나오지만 기차에 앉을 좌석이 부족한 형국인이 일단 입석이라도 타고 출발해야 해요.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 사립대를 나와 학점도 평범한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덜컥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은 영락 없이 관성이 튼튼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게다가 재성이 관성을 도와주는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조직이 보기에 일머리가 있는 사람, 주어진 일은 모두 잘해낼 충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비록 필기 성적은 커트라인일지라도 면접장에만 들어가면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너는 운이 좋아서 붙었다라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 생활에 최적화된 에너지를 타고난 것, 그것 또한 엄청난 실력이자 운명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채용 트렌드가 바뀌면서 사주 해석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필기 시험과 발령이 전부였지만 요즘은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직무 적성 검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식상, 즉 식신상관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식상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힘, 즉 말하기, 표현력, 순발력, 매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이 아는 인성형 인재라도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식상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면접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필기는 수석인데 면접에서만 떨어져 호소하는 분들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공부 시간을 줄이고 스피치 학원을 다니거나 운동을 해서 땀을 빼라고 처방합니다. 꽉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는 물상 대체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내 운이 합격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이 편안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오로지 목표 하나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딴 생각이 들지 않고 불안감 대신 왠지 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차분함이 찾아옵니다. 둘째, 주변 인맥이 물갈이 됩니다. 나를 술자리로 유혹하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에게 엄격한 조언을 해주는 멘토나 교수님 혹은 함께 공부하는 경쟁자들이 내 주변을 채우게 됩니다. 셋째, 생활 패턴이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관성은 규율입니다.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지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책상에 앉게 된다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합격이라는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주는 결정론이 아니라 전략서입니다. 운이 나쁠 때도 합격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인데 운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운, 즉 취업운이 정말 꽉 막혀 있던 취준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직이나 사무직으로 가면 백전백패할 운이었죠. 저는 그분의 사주에 있는 강한 편관의 기운을 역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편관은 호랑이 같은 거친 기운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는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편한 본사나 서울 근무를 고집하지 말고 오지 현장직이나 아주 빡센 특수부서 혹은 해외 파견직으로 지원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경쟁률이 낮은 지방 현장직에 단번에 합격했고 그곳의 거친 환경이 본인의 강한 사주 기운과 맞아떨어져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업상대체이자 물상대체입니다. 내 운의 모양이 울퉁불퉁하다면 매끈한 길을 가려다 넘어지지 말고 울퉁불퉁한 길을 찾아서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략은 여러분의 사주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주의 정인과 정관이 뚜렷하다면 여러분은 교과서적인 공부와 모범생 스타일이 통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채가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공법을 택하세요. 하지만 편인이나 식상이 발달한 분이라면 남들과 똑같은 스펙 쌓기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특수 자격증, 예체능, 전문 기술 혹은 프리랜서나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거나 단기 벼락치기가 가능한 시험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승산이 높습니다. 오늘은 주로 사주원국으로 본 시험운과 직장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운, 세운에서 오는 시험운과 직장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